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삼복도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 허리를 가로질러 만들어진 도로를 일컫는 말로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역사가 만들어낸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의 굴곡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내달리는 버스와 옥상 주차장, 계단처럼 밀집한 주택. 산지가 70%인 부산의 지형과 도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고도 제한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부산 전역 20km에 이르는 삼복도로는 산 중턱을 깎아 만든 도로를 말합니다. 최초의 삼복도로는 1964년 동구 초량동 일대에 개통된 망향로입니다. 범곡 교차로에서 서대신 교차로까지 9km를 잇습니다. 일제강점기 귀환 동포와 한국전쟁의 피난민, 도시화의 이주민 등이 모여 이루어진 산 동네를 연결하는 교통망입니다. 이제 망향로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부산항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셔서 이제 부산항 이 풍경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한국 근현대사의 이제 이런 굴곡진 이제 삶을 이제 엿볼 수 있는 원도심의 위치에 있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전쟁 이전 47만 명이었던 부산 인구는 1960년대 10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산 꼭대기 위에도 묘지 위에도 판자촌이 들어섰습니다. 1970년대에는 도심 재개발 정책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인구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마이크로버스에 몸을 싣고 산 아래 부두와 시장, 고무 공장을 오갔습니다. 마이크로버스 다닐 때는 막 사람이 복잡해가지고 도로도 좁고 그러면 사람 탈락하면 미리 여가지고 차장이 그때 있었고 지금은 가드를 하지만 저쪽 그때 현금 다 주고 차장이 돈 받아가지고 차장이 막 자기 사람을 미리 여가면서 그래 하고 다녔지. 엄청나게 복잡했지 그때는. 삼복도로 살기가 참 그때 힘들었어요. 부산의 옛 모습을 고이 간직한 채 원도심과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삼복도로.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만약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된 동네에 혁신적인 디자인의 숙박시설이 세워진다면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영도구 청학동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사지 골목골목 낡은 주택들이 빼곡하게 밀집된 영도구 청학동 일대입니다. 젊은 층이 떠나면서 노후화된 주택지는 슬럼화로 이어졌고 빈집 문제까지 지역 쇠퇴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일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경사지 연면적 3천여 제곱미터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시설은 초록, 파랑, 분홍 등 파스텔 톤을 입힌 네모난 상자들을 여기저기 얹어놓은 듯합니다. 네덜란드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MVRDB 위니마스가 설계한 영도 콜렉티브 힐스입니다.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지붕 색깔을 좀 따라해서 이제 비슷한 색깔도 차용하고 이랬는데요. 굉장히 이제 실험적이고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수직적 구조를 벗어나 주변과 어울리게 수평적 구조의 작은 마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 이렇게 옛날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골목길을 선호하는 게 지금 굉장히 트렌디한 현상이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경관과 그 도시 공간 구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색 있는 그 장소이긴 하거든요. 주변에 어떠한 색깔이 좀 들어오더라도 좀 같이 어울려서 어디까지가 이 호텔의 경계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동네 전체가 호텔화되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그의 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선구적 입장에서 목구조를 활용한 호텔은 우리나라에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 높은 층은 아니지만 목구조를 활용한 그 호텔을 좀 건축해가지고 탄소 뭐 그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또 모범 사례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젊은 층을 유입하고 빈집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영도의 새로운 이미지 개선에 등대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지역 30대 인구의 미혼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청년층의 부산 이탈도 여전했는데요. 청년층의 미혼율을 잡지 못하면 부산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 지역 30대 인구의 미혼율이 54.4%로 조사를 했습니다. 30대 미혼율은 전국에서 서울이 62.8%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두 번째, 대구와 인천, 대전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의 30대 남성 미혼율은 62.4%, 여성은 45.9%에 달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는 등 증가세를 보였지만 부산 등 4개의 시도는 감소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누계의 출생아 수는 8,6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의 부산 이탈도 여전했습니다. 올해 3분기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부산은 지난해 3분기보다 1,172명 늘어난 4,093명이 순유출돼 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1.3%, 30대는 1.2%로 순유출률이 높았고 30대의 순유출률은 지난해 3분기보다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추진 중인 부산시가 유치지인 이기대 공원 일대를 예술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이른바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사업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 제20차 부산 미래혁신회의 주제는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사업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기대 공원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예술작품이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글로벌 허브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문화 도시가 돼야 되고 이기대가 갖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을 그 생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조성을 해서 부산에 오면 꼭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시는 이기대 공원을 자연과 생태 그리고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예술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오륙도 아트센터와 바닷가 숲속 갤러리, 국제 아트센터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오륙도 아트센터엔 탐방센터와 목조 전망대 등이 들어섭니다. 숲속 갤러리엔 국내외 거장들의 미술관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제 아트센터엔 퐁피두 센터 분관을 비롯해 아트 파빌리온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기대 예술공원의 운영 방향은 아직 설익은 계획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전담부서의 마련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는 이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은 밝히지 않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 발표회인 전문가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해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이기대 공원을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730여 원을 들여 사유지 71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시민사회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에어부산이 모기업의 기업 결합으로 인해 인천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 열쇠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촉구한다.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며 가도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역에 본사를 두고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에어부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으로 인해 인천으로 끌려갈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항공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가덕신공항의 이제 개항을 우리는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육성하고 키워도 가덕신공항 개항 때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제 와서 에어부산이 만약에 없다면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다면 언제 어디서 항공사를 만들어서 언제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은 11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동안 이 과정에서 에어부산을 매각하면 해외 당국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런데 EU에서 얼마 전에 답변서가 왔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에서는 그 유럽에서의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에어부산은 아시아권을 운항하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해외 경쟁 당국의 그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그것은 국가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부산을 그렇게 우롱해 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은 11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 범시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성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적기 개항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과정 자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백지화 촉구 전국 시민행동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지 조성에만 공항 건설 비용의 80%에 달하는 10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자 편익을 우선해 사업비 상승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건설사는 소외돼 지역 균형 발전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조성공사 상위 10대 건설사 중 현대건설이 25.5%, 대우건설 18%, 포스코 ENC가 13.5%가 공동 도급합니다. 이게 60% 육박하는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건설사인 동원개발, 동아지질, 대저건설, 대하건설 등은 1%에 그칩니다. 게다가 경제 구도가 아닌 수의계약은 정부가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부산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가덕 신공항 추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2029년 개항이라는 무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13조 5천억 원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조차 무시한 개항 시점, 조사기간 3개월 정도의 부철하기 짝이 없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전범 보고서 없는 기본 계획 확정 및 고시,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 착공하는 일들을 돌아봤을 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전체 과정은 기초적인 상식적 절차조차 갖추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는 입찰을 계속 진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수의 계약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저대교가 10년 만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놓이면 원활한 교통 대신 결국 이곳 철새 도래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데요. 환경단체는 공사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까지 추진 중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최근에서야 첫 삽을 떴습니다. 서부산권 교통체증 해소와 원활한 물류가 기대되는 반면 이 일대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 훼손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철새 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량 높이를 낮추고 철새 대체 서식지를 마련한 끝에 환경영향평가와 현상변경 심의 등을 통과했습니다. 절대 생태 환경을 해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교량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짓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시가 여전히 잘못된 조사로 행정 절차들을 마무리 지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조류 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이런 단체들이 참여했고 심지어는 거짓 부실 환경영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회사의 그 평가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사를 하는 등 이 거짓 그리고 부실하게 환경영 평가라든지 이미 착공된 상황에서 철새와 교량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산시는 삼락생태공원과 대저생태공원에 100만 제곱미터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습지와 먹이터, 자연호환 등을 조성해 이곳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복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서식지 파편화로 철새 개체 수는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교량이 그 자리에 완성되게 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가지고 큰 고니와 같은 넓고 안정적인 서식지를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새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최근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대저대교 노선 큰고니와 대모잠자리 핵심 서식지를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의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는 국내 최대 문화재 지정구역이죠. 이곳에 국가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자연유산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품게 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입니다. 먹이가 풍부해 한때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로 불리던 곳. 1966년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국가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년 정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제 기재부에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뭐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대상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재부에서 그 조사를 하는 거죠. 건립 대상지는 을숙도 말고도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 둔치도와 이 다대포 소각장 부지 등이 검토되다 을숙도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게 되면 축구장 5개 크기에 이르는 부지에 이 지상 4층 규모의 국립자연유산원을 품게 됩니다. 천년기념물이나 명승이나 이런 자연유산이라고 불리는 그거를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는데 부지에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들어오는데 조금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6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혈액이 충분하다는 소식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혈액 수급은 언제나 비상인데요. 강서구에 처음으로 헌혈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 혈액 수급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한가운데 헌혈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서구 첫 헌혈센터로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헌혈베드 7개와 증상관리용 베드를 갖췄고 혈소판과 혈장 헌혈이 가능한 최신 장비를 보유해 보다 안정적인 헌혈이 가능합니다. 베드 수가 많으면 헌혈자분들께서 오셔서 대기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기다림의 해소를 조금 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 수도 조금 많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한 분씩 케어가 이렇게. 대부분 헌혈의 집은 대학가나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명지센터는 처음으로 신도시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층이 집중돼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밀집한 점이 장점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굳이 멀리 찾아오지 않아도 쉽게 헌혈하기도 좀 편하고 시간도 좀 많이 절약돼가지고 좋아요. 현재 부산 혈액 보유량은 4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정도입니다. 11분 정도가 확보돼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헌혈의 집 명지센터는 부산 헌혈량의 약 10%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년 목표가 14,000유니트의 혈액을 이제 채집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그 정도면 안정적으로 부산 지역에 있는 헌혈량, 수혈용으로 쓸 수 있는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특히 겨울철은 더 많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만 학생들의 방학으로 헌혈량은 크게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부산혈액원은 겨울철 헌혈에 더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